여러분은 특정한 시간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시간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랑하는 연인과 처음 만났던 설레는 순간, 아니면 여행지에서 경험한 환상적인 파티.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했던 캠핑 같은 소소하고 평범한 시간들도 떠오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키노캔버스 별그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처음 맛보는 순간이 수백 번 반복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시간을 반복한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타임루프 영화들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롭고 처치 곤란한 상황들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가령 전쟁으로 동료들이 몰살당하거나, 어김없이 기차가 폭발하거나, 사랑하는 연인이 사고로 죽거나, 혹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반복합니다. 타임루프 영화들은 주인공을 15년 동안 가둬놓고 군만두만 먹이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도대체 타임루프라는 장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타임루프 영화인 엣지 오브 투모로우, 소스코드, 대홍수, 사랑의 블랙홀의 스포일러가 언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 편의 타임루프 영화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대홍수라는 작품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재난물, SF 등 다양한 장르가 조합된 영화입니다. 그래도 가장 큰 뼈대가 되는 장르는 타임루프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전 영화 읽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장르의 원형, 장르의 기본 규칙과 태도를 정립한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불고기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불고기 파스타, 불고기 리조또, 불고기 타코 같은 우수한 퓨전 요리가 가능한 것처럼 장르의 원형은 창작의 제약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창의적 변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홍수라는 작품은 나름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영화지만 장르의 기본을 간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임루프 영화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해롤드 레미스 감독의 1993년 작품 사랑의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타임루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은 왜, 어떻게, 무엇을입니다. 왜, 그러니까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시간의 반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무엇을, 시간의 반복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그 라이먼 감독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외계 종족에 맞서 지구를 지키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빌은 전쟁터에서 매번 동료들이 몰살당하고 자신도 죽는 순간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는 빌이 전투를 하다가 우연히 외계 종족의 피를 뒤집어쓰게 됐고, 덕분에 시간을 하루 전으로 리셋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덩컨 존스 감독의 소스코드에서는 주인공 콜터 대위가 탄 기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그는 매번 폭발이 일어나기 8분 전으로 돌아가 테러범을 찾고 사고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 영화에서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는 소스코드라는 프로그램과 양자역학 기술을 통해 콜터가 열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뇌에 남아있는 마지막 8분간의 기억, 그러니까 일종의 평행세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에서는 소행성 충돌로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인류를 개발하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학습시키는 대홍수 시뮬레이션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주인공 안나의 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엄마가 사라진 아들을 찾을 때까지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시간의 반복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질문은 연출과 구성의 측면을 말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건 타임루프 영화는 반복의 리듬을 창출해서 관객이 시간이 반복된다는 걸
단지 머리를 통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임루프 영화들은 포인트나 분기점으로 삼는 몇몇 쇼트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금씩 차이를 두고 제시함으로써 관객들이 영화와 함께 반복의 리듬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가령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는 장교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빌이 눈을 뜨면 훈련소 교관이 다가와 일어나 군뱅이 자식아 라는 욕을 퍼붓는데, 영화는 이 쇼트를 여러 번 반복하고 조금씩 다르게 제시하면서 반복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기서는 두 사람을 한 프레임에 담았고 이 쇼트에서는 교관만 로우 앵글로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시간이 반복되는 장소가 훈련소, 전쟁터, 심지어 런던이라는 도시까지 광범위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하루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포인트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리듬이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소스코드는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의 반복을 다루기 때문에 편집 리듬이 좀 더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가령 주인공 콜터가 눈을 뜨면 매번 여주인공 크리스티나가 말을 걸고 지나가는 여성은 늘 음료수를 바닥에 흘려 콜터나 크리스티나의 구두가 젖습니다. 승무원은 항상 표를 검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차 공간에서만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장면의 톤이 비슷비슷해 편집 리듬이 조금 단조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타임루프 영화의 원형과 관습을 확립한 작품이 바로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필 코너스는 냉소적이고 까칠한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는 그라운드 호그데이라 불리는 2월 2일 성축절을 맞아 프로듀서 리타, 촬영기사 레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의 펑서톤이라는 작은 마을에 방문합니다. 성축절은 마못이라는 다람쥐과의 동물을 통해 겨울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아보는 미국의 전통 의례입니다. 성축절 행사 이후 폭설로 도로가 봉쇄되면서 발이 묶여 마을의 호텔에 묵게 된 필에게 2월 2일이라는 똑같은 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사랑의 블랙홀은 이후 나올 타임루프 영화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시간의 반복을 연출하는가 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필의 하루 일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에서는 오전 6시를 가리키는 숫자가 보이면 어김없이 I Got You Babe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필이 세수를 하고 라디오 게스트들이 성축절을 소개하는 멘트를 날립니다. 그는 객실 문 앞에서 언제쯤 봄이 올지 묻는 남자를 만나고 1층에서는 커피를 마실지 묻는 중년 여성 호텔 직원과 대화합니다. 코너를 돌아 걷다 보면 국어를 하는 노인이 보이고 조금 더 걷다 보면 기억도 희미한 고등학교 동창 네드 라이어슨이 다가와 아는 체를 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이 없는 필에게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드를 피해 걸음을 재촉하는 필은 발 아래를 보지 못하고 깊숙한 웅덩이에 풍덩하고 발을 빠뜨리고 맙니다. 성축절 행사 현장에 가면 리타와 레리가 필을 맞이합니다. 이 행사는 펑서톤이 필이라 불리는 마못이 자기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간 더 길어진다는 전통 풍습을 재현합니다. 필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행사를 중계합니다. 폭설로 돌아갈 수 없게 된 필은 마을 카페에 들러 리타와 대화를 나눕니다. 영화는 대략 이런 반복의 포인트들을 필의 하루 곳곳에 심어놓고 이 반복과 순환의 주기를 속도감 있게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여러 차례 제시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시간의 반복을 감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복 리듬의 측면에서 사랑의 블랙홀은 이후 제작된 타임루프 영화들보다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느껴집니다. 가령 사랑의 블랙홀의 편집 리듬은 엣지 오브 투모로우보다는 팽팽하고 소스코드보다는 유연하고 다채롭습니다. 우리는 이 유려한 반복의 리듬에 익숙해져서 6시를 가리키는 시계 숫자를 보고 라디오 음악 소리를 들으면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필의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홍수는 효과적인 반복의 리듬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가령 시뮬레이션이 반복될 때마다 안나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숫자가 반복 횟수만큼 커집니다. 787, 1931, 4006, 급기야 21,499까지. 결국 2만 번이 넘는 반복 끝에 안나는 아들 자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거나 대사를 듣고 상황이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반복을 몸으로 감각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대홍수에서도 반복의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여자, 안나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아이를 구하려고 애쓰는 상황, 한 부부가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장소의 특성상 공간의 톤이 비슷비슷해서 관객이 시각적으로 반복 포인트를 변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복 포인트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배치돼 있어서 반복 리듬이 너무 느슨합니다. 사랑의 블랙홀은 하나의 완결된 반복 주기를 여러 차례 제시해 관객에게 반복 리듬을 인지시킨 뒤에야 세부적인 상황을 반복 변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대홍수는 완결된 반복 주기를 제시하지 않고 중간중간 벌어지는 특정 상황들을 반복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반복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예측하면서 타임루프의 리듬을 타야 하지만 대홍수에서는 그게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임루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세 번째 질문,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영화가 상황의 반복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부재하다면 아무리 반복의 연출이 유려하고 정교해도 그 영화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반복의 이유가 조금 무리수가 있고 표현 방식이 좀 서툴더라도 타임루프를 통해 인문학적 통찰을 전하는 작품이라면 그 영화는 나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사랑의 블랙홀을 카프라스크적 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카프라스크는 고전기 할리우드의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이름에서 따온 표현으로 프랭크 카프라적인 영화 스타일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카프라의 영화들은 우리가 할리우드 주류 영화에서 자주 확인하는 특성들, 그러니까 평범한 개인이 인간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을 이루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휴머니즘 서사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카프라스크는 단순히 한 감독의 스타일이 아니라 할리우드라는 세계의 한 축을 이루는 거대한 정신적 기둥과 같습니다. 가령 할리우드 고전기의 전통을 계승한 포스트 클래식 시네마의 대표주자인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프랭크 카프라가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는 카프라의 영화 멋진 인생을 일컬어 나는 아직 나의 멋진 인생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의 블랙홀 뿐만 아니라 타임루프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카프라스크 장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우리들의 낙원,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 멋진 인생 등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영화 속 많은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이고 까칠하거나 평범하기 그지없지만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선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선행을 통해 연인을 감동시키고 사랑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카프라의 영화는 휴먼 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기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본 많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여주는 남주가 잘생기거나 능력이 출중할 때보다는 그가 무엇보다 좋은 사람임을 확인했을 때 사랑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선함이 왜 사랑의 실현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제시한 필리아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용함을 위한 우정,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한 우정, 그리고 선을 위한 우정입니다. 그는 그중 선을 위한 우정이 가장 진실된 관계라고 봤습니다. 선을 위한 우정이란 관계에서 유용성이나 즐거움을 얻지 못해도
상대의 성품과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선함을 증진시키는 우정입니다. 필리아적 사랑은 바로 그런 우정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필리아적 사랑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유용함이나 즐거움, 쾌락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좋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같은 욕망이나 충동으로 누군가에게 빠질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은 유용함이나 쾌락이 사라지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선함은 쉽게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선에 기반한 사랑이 영속적인 것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체계에서 사랑학은 곧 윤리학과 같습니다.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에서 주인공의 도덕적 성장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많은 타임루프 영화들이 프랭크 카프라 영화의 공식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런 실수는 안 할 텐데, 그런 후회는 안 남길 텐데,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루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 도덕적 각성과 완성에 이르고 필리아적 사랑에 따라 이 도덕적 완성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타임루프 영화가 어느 정도는 로맨스 혹은 로맨틱 코미디의 하위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블랙홀에서도 필은 루프를 거듭할수록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프랑스 시를 공부합니다. 얼음 조각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냉대하던 친구를 환대하고 불황한 노인에게 따뜻한 음식을 베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구합니다. 질식할 뻔한 남자를 돕기도 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그런 자기 개발과 선행을 반복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갈고 닦은 역량을 마을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결국 리타가 그런 필의 변화된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됐고 사랑이 실현되며 필이 타임루프에서 탈출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런 공식이 적용됩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빌은 정의감이나 애국심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투병으로 징집되는 걸 피하려고 공보장교가 된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임루프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는 전투 속에서 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들을 구해내고 여자 주인공 리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영화 후반부 리타는 빌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둘은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소스코드에서도 콜턴은 열차가 폭발하는 8분간의 시간을 반복 체험하면서 인생과 인연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그는 범인을 찾는 미션을 달성했고 더 이상 고생을 무릅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열차 안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시 소스코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는 제법 정이 든 열차 안 승객들의 환한 미소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열차의 폭발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고 맞은편 승객이었던 크리스티나는 콜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대홍수 역시 표면적으로는 카프라적인 영화의 공식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타임루프가 시작되기 전 상황을 살펴보면 영화는 안나가 모성애가 아주 강한 인물이 아니라는 단서들을 제시합니다. 안나는 회사 선배에게 엄마라는 역할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안나는 처음에는 자인이를 빼앗으러 온 센터 요원들한테 아이를 넘기는 선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홍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안나는 필사적으로 자인이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안나는 그 과정에서 모성애를 지닌 엄마가 된 것 같고 결국 자인이를 찾아내면서 엄마와 아들은 모자간의 사랑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나는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상당한 모성애를 지닌 인물로 느껴집니다. 센터 요원인 소니조와 센터 보안팀의 종용에도 안나는 자인을 끝까지 넘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루프가 시작되기 전에 안나가 아들을 보안팀에 넘기면서 귓속말로 엄마가 꼭 찾으러 올 테니 숨어 있으라는 말을 전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에서는 타임루프를 통해 주인공이 인간적으로 성장한다는 카프라적인 공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나는 이미 처음부터 상당한 모성애를 지닌 인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설정은 장르를 창의적으로 변주한 게 아니라 장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범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모성애를 학습하기 위한 2만 번이 넘는 반복 시뮬레이션이 애초에 왜 필요했는지 타임루프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더구나 영화가 타임루프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모성애라는 가치에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모성애가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엄마라는 역할을 넘어 사회라는 무대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우뚝 서는 시대에 모성애라는 전통적 가치를 새삼 강조하는 게 시의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을 떠나서 모성애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서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치로 인류애나 공동체적 연대 같은 것을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특수한 국면에서 모성애라는 가치가 그다지 보편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엣지 오브 투모로우, 소스코드가 작품성을 인정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타임루프를 통해 말하고 싶은 가치, 동료와 이웃을 향한 용기와 희생, 사랑 같은 가치들이 보편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블랙홀이 타임루프 장르의 고전으로서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최고의 타임루프 영화로 꼽히는 이유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지닌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타임루프 영화에서는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사랑의 블랙홀에서는 반복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이 그냥 반복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필은 마을 볼링장에 앉아서 왜 가장 행복하고 특별했던 날이 아니라 그토록 오고 싶지 않았던 촌구석 마을에서의 하루가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내들에게 시시한 곳에 처박혀 매일매일이 똑같고 어떻게 해도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사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내 삶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처지도 볼링장의 사내 그리고 필과 비슷합니다. 우리네 삶에서 특별한 날들은 일시적일 뿐이고 삶이란 대체로 단조로운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나날에 가깝습니다. 필이 2월 2일에 갇힌 이유가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세상에 태어난 이상 누구도 그런 삶의 부조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블랙홀에서 타임루프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알 수 없이 세상에 태어나 단조롭게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보편적인 특성을 상징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카미는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우리네 삶에 주어진 그런 무한 반복의 부조리를 목적 없이 그저 굴러내려오는 돌을 끝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의 상황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차로 출근하기,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4시간 근무, 식사, 전차, 4시간 근무,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화수목 금토일. 이러한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놀라움이 동반된 이 무기력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 다음이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으로의 무의식적인 복귀이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자각이다. 카미가 결정적인 자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랑의 블랙홀에서 진정한 사건은 필이 2월 2일에 갇히게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삶의 보편적인 부조리함과 무의미함을 직시했다는 게 진짜 사건입니다. 카미는 육체적 자살과 철학적 자살, 즉 부조리의 절망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허황된 희망으로 도피하는 철학적 자살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필도 갖가지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쾌락에 탐닉하거나 사랑의 환상으로 도피하며 탈출의 희망도 가져봤지만 결국 그 부조리를 직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부조리에 굴복하는 대신 무의미한 삶의 토대 위에 자신만의 의미를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촉절인 2월 2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의 중간에 위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2월 2일은 겨울과 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합니다. 문학 이론가인 노스럽 프라이는 저서 비평의 해부에서 문학 장르를 사계절에 맞춰 분류했는데요. 그는 풍자극은 겨울에, 희극은 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 독특한 점은 2월 2일이라는 시간적 배경처럼 장르적으로 겨울과 봄 사이, 풍자극과 희극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사랑의 블랙홀은 겨울 같은 삶을 냉소하고 풍자하지만 낙광과 선이 사랑을 통해 삶의 봄을 맞이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겨울인가요? 봄인가요? 아니면 겨울 속에서 봄을 보고 계신가요? 타임루프 영화는 우리가 겨울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인정하고 선의와 사랑으로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비로소 봄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